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이 기업일 겁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증권사들이 전부 다 사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거의 만장일치예요. 대체 왜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SK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 키움, 그리고 하나증권까지. 국내 대표 증권사 5곳이 전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통은 의견이 조금씩 갈리기 마련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의견이 모이는 건 진짜 드물거든요. 도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 다들 확신에 차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증권사 리포트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한 단어, 바로 신규 수주예요. 네,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2024년에 7.1조 원.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25년에는 무려 14.7조 원. 2배가 넘게 뛰는 거죠. 이건 그냥 일이 많아진다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봐야 합니다. SK증권 리포트에 나온 이 문장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양과질 모두 성장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수주 금액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자력, 가스터빈처럼 돈이 되는 수익성 높은 사업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사업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다들 성장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왜 목표 주가는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보세요. 낮게는 11만 원대에서 높게는 16만 원대까지 꽤 차이가 크죠.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 답은 바로 미래를 보는 시간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해져요. 하나증권은 비교적 가까운 2026년을 기준으로 잡았고 대시엔이나 미래에셋 같은 곳은 2030년, 심지어 2035년까지 아주 먼 미래의 이익을 내다보고 있죠. 당연히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더 먼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가져올수록 할인율이 커져서 목표 주가가 보수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먼 미래의 가능성까지 주가에 반영할 거냐, 이 관점의 차이가 가격 차이를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먼 미래까지 보면서 주가를 계산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회사의 미래를, 아니 어쩌면 에너지 산업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릴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SMR 특별법입니다. SMR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형 모듈 원자로의 약자죠. 간단히 말해 기존의 거대한 원전을 작게 모듈형으로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나 산업단지처럼 전기가 많이 필요한 곳 바로 옆에 질 수 있게 만든 차세대의 원전입니다. 특히 요즘 AI 때문에 전력 소비가 엄청나잖아요.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죠. 이 법이 왜 게임 체인저냐면요. 지금까지는 그냥 가능성 있는 기술 정도였던 SMR을 아예 국가 주도 프로젝트로 격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촉진위원회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연구개발부터 부지 확보, 금융 지원까지 정부가 다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국가 전체 에너지 계획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도 이걸 연계하겠다고 하죠. 불확실성이 확 걷히고 국가가 보증하는 고속도로가 깔린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죠? 하지만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이 SMR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SMR은 아직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그런데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과 혜택을 몰아주는 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냐? 이런 거죠. 또 이렇게 되면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미 검증된 재생에너지에 써야 할 돈과 노력이 SMR로 쏠려서 오히려 전체적인 기후위기 대응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켜보는 셈입니다. 한쪽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원자로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드는 압도적인 제조 능력과 SMR 특별법이라는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과연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차질 없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실행 리스크, 그리고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강점과 리스크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는 앞으로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실 때 딱 이 세 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SMR 좋다 하는데 그래서 진짜 계약사의 도장을 찍는 실제 수주가 나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둘째,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폴란드 원전 같은 대규모 해외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성사되는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인 가스터빈 사업에서 지금의 좋은 분위기를 실제 이익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금의 이 뜨거운 기대감이 진짜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냥 거품으로 끝날지가 결정될 겁니다.